그래서 외신에서도 최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세 흑사병 때보다도 더한 인구 급감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저출산 경고음은 이제서야 뒤늦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2006년에 이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예산 380조 원을 이제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성과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의 길로 이제는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를 넘어서 국가 소멸까지 거론될 만큼 이 가파른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추세에 대한 경고음이 현재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4일에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통계도 발표가 됐는데요.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025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전망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래 인구 추계 2022년에서 2072년 50년을 예측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장래 인구 추계는 5년 단위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주기가 앞으로는 더욱 짧아집니다. 앞으로 2에서 3년 주기로 발표하기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국가에서 이 출산율 그리고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시의성 있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550만 명이 급감해 1977년 수준인 3,600만 명대까지로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그중 절반이 63세 이상으로 채워지는 이 역삼각형 형태의 극단적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노년의 부양비가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41년에는 5천만 명 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2064년에는 4천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72년에 이 3,622만 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0년간 전체적으로는 한 1,500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연평균만 해도 무려 31만 명이 한 해꼴로 사라지는 그런 셈입니다. 18년 뒤에는 이 5천만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집니다. 출산율이 만약에 더 악화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50년 뒤에는 이 3천만 명 선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자료를 보고 전문가들은 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인구 감소 속도가 통계청 전망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향후 0.6에서 0.7명 수준으로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된다면 5천만 인구가 깨지는 시점은 18년 뒤가 아닌 10년 뒤 이야기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부정적 전망이 아닌 이유가 지금 출산율이 실제로 그 정도 수치입니다. 처음 인구가 감소했던 이 데드크로스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바로 2년 전인 2021년입니다. 이게 데드크로스가 2년 전에 있긴 했는데 당시 사망자가 이제 출생자 수보다 처음으로 더 많았던 경우입니다. 바로 코로나19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2025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전염병 문제가 아닌 저출산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 2025년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내려가 인구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최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세 흑사병 때보다도 더한 인구 급감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보기가 어려울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력 실종 사태가 이제 현실화하고 있는 건데요. 통계청은 이 15세에서 64세, 즉 생산 연령 인구가 2022년에 3,674만 명으로 71%를 차지했는데, 50년 뒤인 이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즉 노동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절반이 63세가 넘는 그야말로 노인 국가가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이제 나이 순으로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이 한가운데 사람의 나이를 딱 정하면은 이게 중위 연령인데요. 이 중위 연령도 향후에 훌쩍 계속 뛰게 됩니다. 지난해는 이 중위 연령이 44.9, 45세였는데 2072년에는 63.4세로 훌쩍 높아집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쳐다봤을 때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었는데, 즉 2072년에는 총인구의 절반 이상 50%가 63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면은 내수는 물론 이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등 악영향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유년, 어린애들 이제 아이들, 영유아들 유년 부양비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 노년층 부양비가 크게 오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72년 고령 인구는 유소년 인구보다 무려 7.3배, 7배가량 더 많은데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 이 인구 총 부양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통계청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한국 잠재 성장률도 2030년대에 0%대로 진입하고 2045년이 되면은 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절체절명의 문제이자 이 병들어가고 있는 나라를 하루빨리 고쳐나가는 게 시급할 텐데요. 이 불치병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이 예방하는 게 필요하지만 문제는 마땅한 대책, 이 현실적인 대책이 과연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 사망자 수까지 고려해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명 이상 낳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 취업난, 그리고 높은 집값과 그리고 부담되는 양육비, 육아비용, 그리고 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런 부정적 관념이 확실히 잡은 이상 이 지금의 저출산병을 낳을 대안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현재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가 지금의 뉴노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실 국가의 희망을 바라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 수만 무려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자리와 뭐 부동산, 복지, 교육 등 뭐 이런 전 분야에서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좀 되돌아보고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저출산 경고음은 이제서야 뒤늦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2006년에 이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예산 380조 원을 이제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성과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의 길로 이제는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